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한 건데요. 시민단체는 정 회장이 대표팀 감독 임명 과정에서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클린스만을 임명한 정 회장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주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정 회장이 일방적으로 클린스만을 연봉 220만 달러로 임명한 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한 서민위는 정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빚어진 연봉 계약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민위가 정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정 회장은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전임 벤투 감독 선임 때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민위는 지난 18일에는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 축구협회 간부 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충돌이 국내 언론사도 아닌 영국의 대중지를 통해 보도됐다며 이는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처럼 내린 비바람에 경남 사천에서는 일가족이 바다에, 제주에서는 운전자가 하천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칩니다. 거센 파도에 해상 펜션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지친 관광객들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배로 옮겨 탑니다. 19일 새벽 경남 사천시 앞바다에 있던 해상 펜션에서 20에서 70대 일가족 5명이 고립됐다가 소방과 해경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악천후로 바다에 갇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가 육지로 나가고 싶다고 몸이 안 좋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해경하고 이장님하고 연락해가지고 이동했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하천 몰입으로 차량이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을 로프로 묶어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하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리면서 50대 운전자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이틀간 최고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세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은 중상을,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설물 파손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순간최대 풍속 초속 28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친 제주에서는 가로등이 부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남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겠다며 광역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감염병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정부도 더는 효과가 없어 울타리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2년이 넘도록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길을 따라 은색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한 광역 울타리인데 출입로 대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메마른 덩굴이 철조망을 둘러싸고 있고 일부 구간은 주변 상인들의 광고판으로 변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광역 울타리에는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훼손됐을 경우 신고하라는 안내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을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철조망은 망가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경기도와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길이는 휴전선의 7배인 1,831km로 1,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울타리 안에 이제 안전히 멧돼지는 못 넘어올 거라는 가정하에 너무 어떻게 보면 소란스럽게 포획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멧돼지도 튀어나갔고요. 환경부도 2022년부터 철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2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여건에 따라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는 걷어내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용역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울타리에 막힌 야생동물은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주민들도 논밭을 빙 돌아가야 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게 많죠. 이게 조직적으로 그 출입문을 관리하면 모르겠는데요. 개인들은 잘 관리를 안 하고. 수많은 논란 속에도 설치가 강행됐던 광역 울타리. 필요가 없어진 지금은 말 그대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남아 지역 국가들로 휴가 가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최근 라오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던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관광객을 위한 재발 방지가 시급한데도 책임을 물을 때도 정부가 도울 여지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방비행에서 이륙한 모터 패러글라이딩 한 대가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패러글라이딩에 타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 30대 A씨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5일, 엔진이 5m 상공에서 꺼졌고 결국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첫 번째 이륙 때 실패했거든요. 엔진이 중간에 꺼졌어요. 두 번째 가는데 날지는 못하고 또 꺼졌어요. 이젠 간다 이래서 30초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문제는 사고 뒤였습니다. 혹시 몰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레저 활동을 했는데 사고가 난 이후 이 여행사는 현지 레저 업체와 연결만 해주는 대행사라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행일 뿐이지 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책임은 모두 현재 중국 업체에 있다. 이 업체가 중국 대행 업체라는 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해당 업체는 대행이란 사실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다며 사고 이후 대행사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레저 업체의 안전은 검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쯤은 다 해봅니다. 하기 전에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려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정부 기관에서 여기는 안전하다 안 하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지난달에도 방비행에서 버기카로 불리는 사륜 구동 차량을 타던 우리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가 시급하지만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건 사고 이후 영사 조력이나 해당 국가의 여행사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일입니다.